네, 자, 부산, 반갑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발표 직후에 제가 이제 오픈 특강을 하는데요. 아마 지방직 그 전체 오픈 특강은 제가 뭐 그냥 필기 시험 끝나고 바로 이제 일주일 뒤에 했었는데, 뭐 지역이 15개나 되다 보니까요. 뭐 한꺼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지방 묶어갖고, 예, 퉁, 전문용어로, 퉁치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늘 그저 발표하는 날 직후에 이제 정규 강의하면서 그 정규 강의에 앞서서 이제 지역별로 면접의 전체적인 뭐 분위기, 그다음에 뭐 대충 질문지의 어떤 경향, 뭐 특이 사항들 이런 것들 좀 안내 드리는 오픈 강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고요. 원래 이게 정규 강의인데 정규 강의 수험생용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좀 정말 바람잡이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뭐 기초적인 정보는 여러분들도 다 뭐 좀 아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한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전체적인 그 기출도 잠깐 보고요. 또 공고문도 잠깐 보고 뭐 특이 사항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말 그대로 오픈 특강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공고문들은 다 잘 보셨을 테고요. 일단 공고문을 잠깐 좀 볼까요? 합격 공고문 보면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뭐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서류 내려는 거 알아서 잘 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면접 일정 보시면 이제 뭐 예고됐던 대로 간호보건직, 의료기술직 분들만 이제 먼저 7월 20일 면접을 보시고 나머지 직렬들은 정상적으로 예, 거의 20일 있다가 8월 10일부터 보게 되네요. 그 시청에서 보시네요. 보니까 뭐 몇 분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정상적으로 늘 하던 대로 사직체육관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사직체육관의 대기실이 어디였느냐 이제 들으셨습니까 혹시? 야외였습니다. 야외 실내가 아니고 바깥에서 대기해가지고 이따 봤더니 작년에 바깥에서 진짜로요. 땡볕에 쫙 의자해가지고 있죠. 여기 넓게 뛰어가지고 쫙 이렇게 그 앞에 앉으신 다음에 대기를 하는 작년에 방역 때문에 너무들 정신들이 없었어요. 진짜로 다들 정신이 없었고요. 뭐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물론 계시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정도 워낙 갑자기 막 바뀌고 시험 일정 약간 뭐 너무 경황 없이 봤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면접 볼 때 태풍이 와가지고 또 면접 중간에 또 연기되고 아마 부산 인사과 아마 담당 직원들은 잊지 못할 지난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뭐 그 지난해 뭐 했던 뭐 그런 게 또 있기도 하고 또 안정적으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크게 변수 없이 뭐 코로나 시국이긴 한데 뭐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뭐 나머지는 이제 다 되어져 있는데 저 요거 하나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확진자가 됐을 때, 확진자 혹은 자가 격리가 됐을 때 면접 시험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참고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확진자가 이제 폭증하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초비상인 상황인 모양입니다. 저희도 학원 관계자한테 잠깐 들었는데,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게 상향될 걸로 보입니다. 그 뭐 이상한 변종이 나와서 그런지 뭐 백신 때문에 좀 긴장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좀 후자 요인이 되게 크다고 보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다녀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여튼 그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학원가에서 얘기로는 뭐 이번에는 뭐 코로나를 걸려도 혹은 자가격리를 당해도 면접을 다 볼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닙니다. 좀 과장된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긴장도를 좀 늦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고해지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그 부산은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일단은 내용인즉슨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수감생을 알려라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아, 부산시에다가 사전에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전 신청.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 혹은 자가격리자가 됐을 때 면접 보려면 몇 가지 허들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 부산시는 봐줄 세상에 봐줄게. 확진자나 혹은 밀접 접촉자 돼서 자가격리가 됐다고 해서 면접 기회를 지난해처럼 아예 못 보게는 못할게. 안 할게. 뭐그 지난해 프로토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안 할게.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지 하지 우리는 다 보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보건소에서 못 본다 그러면 못 보는 거야. 끝. 이겁니다. 또 미리 신청도 해야 돼.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좀 다른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얘기를 사실 안 하는데,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건 저도 좀 충분히 짐작은 돼요.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확진이 통보되면 보건소에도 연락하시고 바로 인석과에다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인석과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라는 게 이제 코로나로 감염이 됐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도 물론 시키는데 자기한테 증상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2주 정도에서 자가격리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자가격리자들이 함부로 집 밖에 못 나게 매일 뭐, 뭐 좋은 말로 모니터링 담당 공무원들 다 지정돼가지고 24시간 거기서 뭐 큰일 나거나 뭐 밤에 위급 상황이 있어서 나와야 된다 이러면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연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침이. 누가 할까요, 그거를? 여러분들 가시면 온 데서 지금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제가 간호직 분들한테 강의 때 따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 그게 좀 뭐 메인 일이지 뭐 다른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밀접 접촉자들 생기고 이제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하면 아마 지금들 뭐 서울, 경기 뭐 이쪽은 뭐 당연히 난리일 테고요. 일선 공무원들. 확진자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뭐 작게는 5배 혹은 10배 이상의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좀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선에서. 아무튼 그래서 보건소에서 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인사과에서는 별도의 응시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 방역 조처가 된. 뭐 제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이건 다 그렇진 않을 텐데 예컨대 어떤 데 좀 약간 독립된 오피스를 만들고 예를 들면 되게 마이크를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좀 마을찍이 떨어뜨리고 중간에 비닐 가림막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 이런 거 하나 치고 뭐 이런 상태에서 뭐 면접인도 다 이렇게 하겠죠. 뭐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보는, 그러니까 그러려면 또 그 공간에 방역 요원이 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모양이니까 이제 일단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 도청이나 시청 어디 일부 공간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또 약간 별관 이상한데 조금 구퉁이야 뭐 하나 독립된 곳을 일부러 마련을 해놓고 또 면접위원도 그거에 따라서 방역 조치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이제 별도로 준비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준비 과정이 되게 있어요. 걸렸는데 볼래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는 뜻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확진자 주치의 소견서가 있어야 되고요. 자가격리자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외출 허가 증빙서류. 이게 이 증빙을 판정을 누가 하냐면 의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진자 소견서 근데 확진자가 됐는데 나가도 된다라고 할 의사가 저는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상당히 이거는 사실 약간 알리바이성이 좀 강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확진자인데 어떻게 증상이 뭐 심호가 안 해본 나중 문제고요. 뭐 본인의 문제가 이게 전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알 바는 아니고요.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다만 자가격리도 마찬가지 판정.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고 이 사람이 걸리기는 했으나 뭐 여러 가지 예후 뭐 예컨대 뭐 여러 가지 진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지 그냥 밀접 접촉되지 감염자는 아닌 걸로 보인다는 확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확진도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사실은 PCR에도 안 나오는 거가 있거든요. 따라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확진을 해주고 이러려면 자 택시 타고 갔다 오세요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구급차 앰뷸런스를 119에 불러서 대기시켜서 집에서부터 방역요원이 동승한 상태로 왔다가 면접장에 그리고 면접을 보고 바로 동승한 상태로 바로 가야 돼요. 중간에 알아서 가서 이런 거 안 됩니다. 지침상.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야 이게 게다가 또 면접 날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나중에 뭐 나은 다음에 나중에 뒤에 따로 보겠다 이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당연하게. 따라서 무조건 본다기보다는 보기 참 쉽지 않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뭐 결론 자가방역에 각별하게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이게 뭐라고 뭐 이렇게 저도 면접 강사라서 참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뭐 스터디 같은 거 특히 예컨대 스터디룸 잡아서 오프라인 스터디는 제발 좀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특히 이제 스터디룸이라는 공간은 되게 밀폐된 공간일 가능성이 높고요. 뭐 우리 스터디원들끼리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누가 거기다 왔다 가가지고 만약에 코로나 확진이 걸려버려 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많이 머물렀다, 뭐 지침이 있을 텐데 역학조사에서 걸려가지고 뭐 연락해서 오게 되면 담당 이제 주민센터에서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집에 계셔야 된다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코로나가 좀 지독한 게 나만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게 되게 좀 지독한 부분인데 그래서 웬만하시면 좀 자가방역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오프라인 스터디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하지 마시고 화상줌 저도 뭐 늘 화상줌으로 스터디 꾸려들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냥 화상으로 하세요. 그거 요즘 좋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예, 그게 더 실감 나고요. 얼굴도 새까맣게 보이고요. 예, 뭐 하면 또 레코딩도 다 자동으로 되고 얼마나 좋은데 그 좋은 걸 놔두시고 무조건 얼굴을 보고 해야 된다고 하시고 또 지역하고 다니시는 분들 적지 않은 거 저도 잘 아는데요. 예,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튼 방역에 조심하시라는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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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걸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걸리면 그러니까 걸리거나 밀접 접촉자가 되면 참 예,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다. 예,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부산시 기준으로 보면 아니 뭐 방역 당국 그런데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왜냐 그러면 여러분 면접보다 방역이 우선입니다. 시민 방역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면 뭐 자연히 이제 그런 방역 수칙은 잘 따라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그 간호직 분들 시험 먼저 보는 것 때문에 제가 현직들 좀 쭉 이렇게 전화 통화를 또 돌려가지고 요즘 분위기를 들었는데요. 예, 분위기 참 안 좋다고들 합니다. 예, 피로가 극도로 가 있고요. 아 정말 예, 뭐 악소리 나온다고 진짜로 또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제 이렇게 밀접 접촉자들 관리하는데 예,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들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여튼 뭐 그건 들어가시면 몇 달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실 일이니까 그런 일에 좀 방역에 참여해 준다는 느낌으로라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고요. 뭐 일정은 다 나와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지금 제 녹화 기준으로는 예, 거의 한 달 가까운 아름다운 긴 시간이 남아 있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볼 때 같이 봐버렸으면 여러분들 정신 건강이나 이런 게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뭐 공간 문제나 여러 가지 방역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여의치가 않아서 아마 따로 그냥 예, 복급한 간호보건 분들만 좀 먼저 보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좀 길게 남아 있으니까 뭐 급하게 마음 가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산 면접은 뭐 현재서 들으셨겠지만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면접은 아닙니다. 뭐 아주 예컨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아름다운 면접이다. 뭐 이건 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조곤조곤 좀 체계 있게 질문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난삽하게 뭐 이것저것 이런 것도 없고요. 뭐 예컨대 경남 바로 옆에 있는 경남 같은 경우만 해도 행정학과 교수님 들어오셔서 뭐 예 갑자기 행정용어 막 퍽퍽 물으시고 뭐 가끔 시사 질문들 막 던지시고 통제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뭐 그런 해서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면접 준비하실 때 이게 좀 쫄리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부산은 되게 그냥 예, 뭐 예측 가능한 질문, 뭐 소위 이제 질문지 질문이라고 보통 말하는 기출, 예측 가능한 질문, 예, 그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되게 좀 안정적으로 보는 느낌이 좀 이렇게 강합니다. 그리고 또 면접위원들도 뭐 굳이 뭐 이렇게 까칠하고 이러는 거 없고요. 물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피곤들 하시니까 뭐 하루에 한 여러분들 보면 한 열댓 명씩은 면접위원 최소한 보실 텐데 예, 힘들어요. 예, 다른 사람 얘기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 스터디 막 하다못해 줌으로만 해봐도 아실 거예요. 한두 명은 좀 귀에 들어오는데 세네 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 약간 좀 유체이탈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한 열댓 명씩 이렇게 내리 보셔야 되니까 좀 그래요. 힘든다 또 저 감안을 좀 해주시고 뭐 그래서 분위기가 뭐 아주 드라이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 정도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행동 수칙 이런 건 다 특별하게 보실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필압 배수 뭐 대충 아까 예, 오신 분한테 좀 말씀을 드렸더니 한 1.1배수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예년 한 2.2배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에버러지를 좀 갔던 것 같은데 조금 좀 적게 뽑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 방역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굳이 많이 뽑을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뭐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하게 예전에 한 1.3배 뽑았던 지역도 있는데 뭐 거기도 그냥 1.1배대 정도로 물론 동점자 기준 때문에 뭐 소수증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 드남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뽑으려고 하지 않는 뭐 그 정도 느낌이 있고요. 다음에 그 면접 공고문에서 하나 뭐 특이하다면 특이한 게 에, 조를 여기는 4개 조로 나누네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시간조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예전에 지난해부터 이제 오전조, 오후조 이렇게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되게 길어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예, 이렇게 9시 40분, 10시 40분, 11, 뭐 2시 10분, 5시 10분 이래 가지고 이제 4개, 네 타임이죠. 그냥 하루에 네 타임으로 나눠서 아마 밀접 그 방역 규칙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나눴으니까
아마 대부분 아마 면접장 일찍 가셔도 일찍 안 들여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으라고 할 테니까 혹시 날 더운 날 일찍 가셔가지고 밖에서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예, 딱딱 시간 맞춰서 그렇게 좀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 좀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진짜 한 500명 중에 한 분 시간 잘못 아시는 분들 꼭 계세요. 정말로. 예. 예, 뭐 이날인데 이날인 줄 아는 이면 뭐 다행인데 그죠? 이날인데 이날인 줄 아는 분들이 한 1000명 중에 한 분씩 꼭 계세요, 진짜로. 예, 그래서 반드시 예, 날짜 좀 잘 확인하시고 본인 응시 그 번호 확인하셔서 시간까지 정확하게 좀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방역할 때 되게 좀 답답하고 이번에 아마 인원이 작으니까 바깥에다 지난 바깥에 의자 깔아놓고 대기하고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날도 더우니까 뭐 실내에다 있을 수 있게 뭐 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여튼 원래 이제 방역규칙상 안에서 취식을 금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것도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요. 뭐 이렇게 그래도 예, 물 하나 생수 같은 거는 하나 들고 가시고요. 날 더울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스크 있죠. 마스크 새거 뭐 한두 개 정도 따로 주머니에 넣고 가셨다가 특히 이제 대기 중에 뭐 땀나고 그러면 좀 찜찜하기도 하시고 그럴 테니까 예, 면접장 들어가시 직전에 뭐 아마 이렇게 예, 저 파티션 이렇게 딱 해놓은 데서 할 거예요. 마스크 하나 들고 가 있다가 입장하시기 전에 좀 갈아 끼우시고 좀 포송포송하게 그렇게 좀 가시면 좋겠다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뭐 딱히 뭐 특별하게 더 공고문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 없고 하여간 코로나는 조심하자. 예, 괜히. 자, 일단 면접 관련돼서 이제 부산 면접 분위기랑 요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강의 관련된 얘기는 제 강의 교육세 궁금하시면 QR코드 있고요. 예, 지방 등록 신청 웬만하면 좀 하시면 좋겠고 예, 피트윤 채널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올라가긴 할 텐데요. 제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부산시 예,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단톡방을 웬만하면 좀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하시는 분들 아마 요 밑에다가 단톡방 주소는 넣어 둘 텐데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뭐 뉴스나 뭐 정보 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쉐어링을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뭐 만들긴 제가 만들었지만 뭐 제 광고 홍보하려고 만든 거 아니고요. 매년 늘 만들어 왔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서로들 이제 뭐 궁금한 것들 서로 질문 좀 나누시고요. 공시생분 특유의 고립감이 있죠. 그래서 나 혼자만 약간 예, 낙동강 오리알 뭐 그런 표현을 아직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제 소외되거나 정보가 어두워져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는 뭐 그런 불안들이 늘 많으신데 뭐 들어와 계시면 최소한 뭐 그런 건 없을 테고요. 다음에 특히 이제 요게 빛을 발하는 거 이제 면접 시작하면 이제 빛을 발하겠죠. 서로들에게 알려주시고 으쌰으쌰하고 뭐 좀 격려도 해주시고 뭐 질문들도 서로 좀 공유 좀 해주시고 이래서 좀 서로 다 좀 의외롭게 위아더월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강의 개요는 이따가 저기 뭐 이거 수강생용 오리엔테이션일 때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이따가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 강의는 이렇게 교재를 띄워놓고 하니까요. 뭐 지금은 뭐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뭐 교재를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오픈 자료를 제가 이미 지방직감에서 뭐 기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 교재 일부를 발췌해서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단톡방 공지사항 밑으로 내려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셔도 좋겠어요. 그죠? 뭐 공짜잖아요. 그죠? 예, 공짜니까. 사실 한 5년, 6년 전이죠. 제가 강의하기 전만 해도 그런 하나하나의 정보를 얻으려면 한 15만 원 돈을 냈습니다. 그때도. 예. 그때도.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예, 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때부터 오픈 자료라고 해서 쭉쭉 그냥 뭐 하고 있어서 되게 요즘은 당연시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주시니까 뭐 저는 상관은 없는데 일단 공짜 자료라고 이렇게 허투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 면접 시험 개요 간단해 보시면 예전에 통상 1.3배수까지도 뽑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1.1배수라는 거 규정을 좀 하겠고요. 자기소개서만 내시면 됩니다. 2장 내는 거니까요. 자기소개서 관련된 강의도 마찬가지 별도로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웬만하면 좀 보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결론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조곤조곤 뭐 이렇게 본인 정보 위주로 좀 쓰시면 되겠다. 너무 이렇게 미사여구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또 이거는 단지 면접위원들이 그냥 면접장에서 잠깐 보시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서면 질의서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그냥 조곤조곤 그냥 쓰면 되는 것이고 요거 가지고 점수 매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면접 때 자기소개 질문을 뭐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뭐 좀 해요. 예,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냥 뭐 이거 뭐냐, 뭐 경력사항이나 예를 들자면 뭐 무슨 회사 다녔다 그러면 또 거기서 무슨 갈등 같은 거 있었냐, 뭐 이런 식의 약간 그냥 뭐 예측 가능한 질문들을 그냥 합니다. 뭐 대놓고 뭐 따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뭐 자기소개서 자기 쓴 거 갖고 물으면 좋잖아요. 뭐 답변하기도 편하시고 예, 뭐 따로 뭐 뭘 하지 않아도 되니까 뭐 그래서 좀 성의 있게만 쓰자. 끝. 다음에 면접 시간은 지난해는 15분이었는데요. 아마 방역도 조금 이동도 있고 아마 그래서 한 12분 컷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10분 정도 걸리셨다는 분도 계셨고 지난해 그냥 그 질문 몇 개 그냥 딱 그 있는 거 가지고 하고 그냥 끝나면 그냥 끝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특히 질문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에게 거의 동일한 질문지를 그러니까 물론 그건 매일 바뀝니다. 매일 바뀌기는 하는데 거의 동일한 질문지가 가서요. 그 면접 응시생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질문들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날짜별로는 당연히 달라지는 건 맞고요. 근데 뭐 달라지더라도 뭐 독인 객인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약간 예측 가능한 질문들 위주다 정도로 해서 뭐 특별하게 막 서프라이즈하는 질문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기는 해요. 예. 뭐 약간의 시사적인 질문들이 뭐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아주 일반적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지난해 같은 경우 이따 보겠습니다만 뭐 외국인들 늘어나는데 어떡할래? 뭐 외국인들 뭐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아니면 일반적인 뭐 청년 실업 뭐 부산도 물론 청년 실업 문제를 많이 묻습니다만 뭐 그 정도의 느낌? 예, 또 기술직 분들은 이제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된 핫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한국형 뉴딜 사업, 예,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나왔던 그 얘기, 뭐 그 정도가 뭐 시사 질문이라면 또 시사 질문인데 딱히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런 걸 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퀴즈형 질문들 있죠. 그런 걸 묻는 개념은 아니어서 뭐 그런 면에서도 그게 큰 부담은 없는 면접이다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부담인데요. 여기 원래 공식 명칭 전문성 분야 사전 제시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시에 사는 공식 네임이고요. 그냥 그 AKA 누구는 이제 2분 스피치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3분 스피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스피치라는 바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좀 긴 답변, 공통 질문, 공통 답변 정도의 느낌이 맞는데 뭐 2분, 3분 가지고 스피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말 잘해야 되는 걸 뽑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일행만 보긴 했습니다. 일행만. 그러니까 부산시정에 관련된 공통 질문. 근데 미리 10분 주고 생각해 놓고 들어와. 그래서 그냥 자 알아서 질문도 해줘요. 예. 해주고 예. 자 제 질문 그대로 거의 읽어주다시피 하고 하면 한 2분, 3분 뭐 2분, 3분 그것도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2, 3분 내로 그냥 얘기하는데 2, 3분이면 되게 한 조금 편안하게 얘기하면 한 4문장에서 5문장 정도면 이제 1분이니까요. 한 10문장 뭐 맥스 예, 그 정도 얘기하시는 거라 뭐 좀 길게 답변하시면 그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딱히 그거를 뭐 스피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건 아니고요. 그냥 공통 질문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뭐 나왔는지. 그래서 소집 대기하시고 일행 같은 경우만 그때 일행만 봤는데 올해는 공고문에 그런 게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못 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언급 자체는 네. 좀 이런 걸 원래 좀 자세하게 좀 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인사과에서 이게 어떤 새로운 과목이다 이런 개념으로 과목 같으면 예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이런 식의 절차가 있다라는 게 이게 과목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말 그대로 공통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냥 면접의 하나의 일부 과정으로서. 그래서 뭐 따로 뭐 공고를 하진 않았었는데 원래도 뭐 따로 공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일행만 원래도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확인이 되면 누구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사과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신 분이 있으면 좀 단톡방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없으면 뭐, 예, 뭐 제가 총대를 메고요. 작년에도 전화드리긴 했는데 예, 또 부산 공무원분들이 되게 친절하세요. 그런데 저도 뭐 웬만하면 제가 인사과에 전화 잘 안 하거든요. 뭐 괜히 좀 예, 뭐 그 일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무 관계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겁나시면 뭐 제가 총대를 메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었습니다. 늘, 예, 늘 그렇게 했고요. 이게 3년, 4년 정도 된 것 같네. 2018년부터 했으니까요. 3년 동안은 그렇게 했으니까 갑자기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일행들에게 묻는 그러니까 부산 시정 공통 질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기술직은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또 그쪽에 나름대로 다 다르잖아요, 직렬이. 그러니까 공통 질문으로 뭐 묻기가 좀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일행들만 괴롭혀야지 이게 아니고요. 또 부산시장이 워낙 다양하니까 면접에 따라 이것저것 묻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그냥 질문으로 그냥 퉁치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균질하게 평가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행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일행만 더 부담을 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저는 되레 이게 배려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부산시장에 관련된 질문들이 실제로 남은 시간 동안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부산시장 질문을 그냥 퉁치는 느낌이 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뭐 10분 더 생각할 시간까지 주고 하는 거고요. 또 뭐 아주 황당한 걸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이 있지는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분 정도 보고요. 다음에 뭐 포함해서 한 12분, 15분 정도 되니까 실제 면접 시간은 한 10분 요거 끝나면 그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후속 질문도 거의 없는 게 기본값이고요. 그냥 듣고 그냥 답변 듣고 그냥 끄덕끄덕 하고 그냥 질문 쭉 들어가는 그런 방식에 좀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스피치라고 이야기보단 그냥 좀 공통 질문에 대한 공통 답변인데 좀 길게 한다. 이 정도 사이즈로 이해하시는 게 옳고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끝나면 집에 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관련된 부분은 뭐 야외에서 대기했고요. 폰도 걷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폰 끄고 가방에 넣으라고만 해서 스타디오원들끼리 서로 오전주에 보신 분들은 오후주 들어가는 분한테 야 뭐 이렇게 막 물어주고 예,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더 이상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좀 진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좀 그런 구조에서 뭐 면접을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좀 뭐 할 그런 여력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마스크 꼭 꼈고요. 당연히 이제 목소리 잘 안 들렸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체육관에서 좀 개방된 공간이라서 좀 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사음이 좀 없는 데다가 파티션의 옆에서 좀 웅웅하는 이제 그 사운드가 좀 깔려 있거든요. 마스크는 꼈지 또 이게 앞에 면접위원 앞에 투명 가림막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좀 사운드가 잘 안 들리기는 해요. 물론 이제 대개 인사과에서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말을 잘 안 들리면 면접위원한테 잘 안 들린다고 다시 질문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된다. 그 되게 안내를 하지만 여러분이 간이 크지 않은 이상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 웬만하면 다 답변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질문들이 되게 뭐 좀 안 들어보는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좀 듣기가 더 어려운데 되게 이제 예측 가능한 질문들을 하니까요. 뭐 대충 눈치는 몇 가지 띄엄띄엄 알아도 대략 뭐 답변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요. 만약에 진짜 안 들리면 뭐 여쭤보셔야죠.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일인데 뭐 그거 가지고 평가에 영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잘 너무 이 목소리를 너무 소곤소곤 얘기를 하시는 면접위원 같은 경우는 좀 그렇잖아. 매번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바디랭귀지죠. 바디랭귀지.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막 들이밀어가지고 온몸으로 허리를 쭉 빼고 뭐 이래가지고 하면 잘 안 들려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뭐 그 정도의 느낌. 그렇습니다. 질문 내용은 이제 통상 이제 5개, 6개, 7개 정도 질문을 합니다. 간단한 질문 하고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좀 아니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는데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라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면접위원은 좀 편하게 보려고 하는데 응시생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뻣뻣하게 시쳇말로 말하면 저는 그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좀 편하게 얘기하라 그러고 뭐 예전엔 학원 이름도 얘기하셨어요. 면접위원들이 뭐 아무튼 거기 다녔냐고 뭐 지역에서 유명하시죠. 아무튼 그렇다고들 합니다. 실제는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되게 균질하게 면접을 보고요. 그래서 뭐 조별 차이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둘 인상 질문이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행 기준입니다. 기술직은 또 기술직 질문을 좀 꽤 하는 편이에요. 부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직렬에 따라서 꽤 하고 그쪽 아마 직렬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다 오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거의 균질하게 그쪽 질문들을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일행의 경우에는 아까 공통 질문이 있죠. 그걸로 어떻게 해버리면 나머지는 인상 질문들 위주로 뭐 자소서를 묻거나 뭐 지원 동기 뭐 이러면 어떡할래 저러면 어떡할래 뭐 그런 약간의 상황형 질문들 뭐 약간의 그냥 시사적인 질문 한두 개 뭐 그렇다고 부산시장을 아예 안 묻는 건 아니에요. 뭐 저출산이 심각한데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뭐 우쩌면 좋겠냐 뭐 그런 류의 질문이나 뭐 부산시 뭐 홍보할 거 뭐 있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을 하나 정도는 하는데 뭐 그냥 아까 그 메인 지문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뭐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느낌. 나머지는 좀 편안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소위 말하는 2분 혹은 3분 스피치가 도리어 부산
이게 뭐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도리어 좀 부담을 좀 줄이는 효과도 좀 있다 정도 생각은 좀 듭니다. 대부분 이제 지역 현황 같은 경우는 오픈형 질문이고요. 뭐 찝어가지고 묻는 건 별로 없고요. 되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도 이렇게 열려져 있는 질문들입니다. 예, 그래서 별로 시험 표현은 없는 편이다. 다음에 전공 진료 관련된 부분들은 뭐 퀴즈형 질문들도 좀 하고요. 또 뭐 일반 그 부산시와 좀 엮여지는 부분들, 뭐 건축직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의 이제 빌딩풍이 예, 좀 많이 뉴스가 됐었잖아요. 막 이렇게 벽에서 막 떨어지고 고층 빌딩에서 난리 나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거나 뭐 수해 같은 것들이 좀 잦죠. 그래서 뭐 관련돼서 뭐 토목지 같은 경우는 관련돼서 뭐 그런 이유를 좀 물으시거나 뭐 그런 것들 좀 있습니다. 뭐 그쪽이 부산 공기가 안 좋으니까 환경직은 뭐 그 대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부산식으로 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부산시와 좀 연관된 뭐 그 정도의 약간 뭐 시사라고 하긴 그렇고 그쪽에서 중요하게 좀 다루시는 부분들을 좀 묻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약간의 이제 전공 퀴즈형 질문들 소위 말하자면 그런 것도 좀 묻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술직 분들은 조금 기술직 분들이 어쩌면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다른 데는 그냥 퀴즈 질문이 한두 개 정도 묻고 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조금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위기는 되게 편안하다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전문성 분야 사전 제시 질문, 이제 일반 행정만 지금 현재 위제까지는 뭐 그랬으니까 요것만 말씀을 드리면 진행 방식은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될 부분인데요. 16명씩 조당, 지난해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전 오후조니까요. 뭐 이번에는 4개 조로 나누니까 뭐 8명씩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가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메모지도 따로 줍니다. 메모지도 따로 주고 각조 대기하다가 각조 1번 나오세요 해서 쭉 가가지고 다른 방으로 갑니다. 다른 파티션들 아마 공간으로 갈 텐데 거기 가서 이렇게 쭉 번호 자리를 앉아 있으면 거기 문제지가 아마 덮여져 있을 거고요. 뭐 연습장 같은 거 빈 종이, A4지 빈 종이도 2장 따로 주고 이렇게 뭐 어떤 메모하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다 줍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여백이 있는 공간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이 뭐 구상해서 발표할 내용들, 막 답변할 내용들을 10분 동안 구상하고 메모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인사과의 직원이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메모는 그냥 내고만 나가는 거지 면접위원한테 평가받는 거 아니니까 뭐 본인 쓰시고 싶은 대로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내를 다 해 줍니다. 오케이? 메모지는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좀 이렇게 진행이 좀 그런데 어떤 때는 문제가 이게 클리어 파일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덮여지는 거 있죠. 이렇게 접어져 있는 거기 클리어 파일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죠? 이게 파일 있죠. 이게 뚜껑 있는 거기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앉아 있으면 문제를 열라고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그냥 빈 종이만 하나 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끝날 때 그 덮고 나가라고 해요. 그럼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유인물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따로 있고 그냥 별도 종이 한 장만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지를 배부해 준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행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한 다음에 바로 10분 정도 끝나면 바로 해당되는 부스로 들어가시게 돼서 이게 바로 면접을 보시게 되고요. 가시게 되면 인사하고 딱 앉으시면 면접원이 되게 이제 그걸 그대로 질문을 해준다고 해요. 뭐 이거 돼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러면 이제 뭐 2분, 3분 이렇게 쭉 얘기하면 그냥 끄덕끄덕 그리고 그냥 넘어가서 그냥 질문 바로 이어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없지는 않은데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면 뭐 그냥 듣고 그냥 그거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해당 소화해야 될 질문들이 있어서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령 중에 하나는 너무 이게 길게 답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화해야 될 질문들이 있다 보니까 좀 중간에 답변에 잘리시기도 하고 길게 답변하면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칼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없었다. 다음에 그렇고 다음에 되게 이제 부산시장이나 시사에 관련된 거를 내는데 약간 좀 제가 보기엔 좀 일관성은 좀 없어요. 약간 좀 복불복 느낌이 살짝은 있는데 그 제시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한 세네 문장 정도의 그냥 간단한 배경 설명 한 두 문장, 한 문장 혹은 두 문장만 있고 문제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뭐 참고할 자료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개념인 걸로 보입니다. 기출 주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해 거는 이제 이거는 조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충분히 짐작은 되는데 뭐 제가 차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뜬금없죠. 좀 살짝 뜬금없었는데요. 약간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왜 그걸 신입들한테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 분들이 잘 하시면 되지. 나왔는데 좀 요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예외적인 거니까 요거는 좀 빼시고요. 예, 참고로 되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때에 한 두 달, 예, 뭐 한두 달 정도 뒤에 봤던 어떤 그런 여파들도 좀 있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요거는 뭐 원래는 이런 건 뭐 당연히 아닐 테니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첫 번째 코로나19 이후에 공직사회 변화와 행정 시스템의 대처 방안, 뭐 요지를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알려주신 것 같고 요지입니까? 좀 문장은 좀 풀어져 있을 거예요. 실제 워딩은. 예, 다음에 전동 킥보드 그때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사고가 난다, 뭐 안전모를 해야 된다, 속도 제한한다, 뭐 고딩들 해가지고 사고 나서 사고 났다 이런 거 많이 나왔었던 그런 시절이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가지고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교통안전, 전동 킥보드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 관련돼서 이제 방역 그저 개인 사생활 개인 동선 공개 관련돼 가지고 뭐한 3, 4, 5월 달에 되게 말들이 많았었죠. 이제 그거 관련돼서 예, 효율적으로 해결할 방안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다음에 이거 좀 시적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청년 실업, 예, 청년 실업이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 원인과 해결 방안 어쩌고 저쩌고. 예, 부산 얘기는 아니고 뭐 그냥 우리나라 일반적인 얘기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뭐 부산 얘기를 하시면 뭐 상관은 없겠죠. 뭐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딱 보시면 약간 좀 아슬아슬하죠. 뭔가 딱히 말을 못할 거는 없는데 딱히 뭔가 뾰족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 그 정도의 느낌은 좀 있어요. 2019년도에 보시면 인구 감소 나왔고요. 관광자원 관련돼서 부산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다음에 소확행, 뭐 말은 소확행인데 좀 생활 밀착형 뭐 정책 방안, 정책 아이디어 뭐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 정책 제안 해보라는 얘기. 다음에 저 속도 부산에 항상 늘 문제죠. 가장 먼저 5030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50 그러니까 메인 도로에서는 50km 시속 예,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정도로 해서 예,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다들 이건 알고 가셨던 거라서 뭐 특별하게 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람 중심 보행 도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그다음에 요게 좀 뜬금없었는데 예, 이 정상회의 한아시안 정상회의가 있었던 그 즈음이었어요. 이게 면접 볼 때가 그래서 예, 부산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큰 행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참가국을 적고 예,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10개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거를 당연하게 뭐 몇 개 한 서너 개 얘기하시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뭐 부산시 발전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청년 실업입니다. 청년 실업은 보시면 여기도 청년 실업 있고요. 아까 위에도 있었는데 청년 실업 여기 있죠. 청년 실업. 그 전에도 청년 실업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일자리잖아요. 그럼 뭐 그것도 같은 말이죠. 일자리. 예, 이상하게. 그다음 저출산 얘기 예, 당연하게 부산시에서 많이 묻습니다. 저출산. 예, 워낙 이제 부산의 젊은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좀 되게 그쪽 지역에서는 또 현안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 뭐 여긴 일자리인데 뭐 4차 산업 어쩌고 저쩌고 연관시켜서 좀 얘기해봐라 관련된 얘기였고요. 다음에 또 첫 회기는 한데 이때 다시 그 대구시의 수돗물 관련돼서 논란이 됐던 그 핫한 이슈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시의적인 문제로 냈던 그런 겁니다. 부산이 아니고 이제 대구예요. 그죠? 물론 이제 낙동강 수계라서 이게 낙동강 수계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다 이 물 때문에 좀 다들 고생하고 갈등들이 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예, 갑자기 왜 대구시를 디스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또 여기 보시면 또 부산만의 관광 매력 앞에도 관광이 있었죠. 똑같이 예, 관광도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청년 고용도 여기도 또 있어요. 예, 비슷하게 예, 그런 얘기. 여기는 이제 문화체감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뭐 일관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비슷비슷한 게 반복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맥을 집어서 요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다라고 저도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좀 아슴아슴한 복불복 느낌도 참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라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먼저 강의 나중에 할 때 이거는 아마 그냥 부산시정 여러분 좀 일반적인 거 좀 준비하신 다음에 어떻게든 그냥 갖다 붙이고 돌려막고 하는 걸로 가야지 이걸 뭐 찍어가지고 맞추는 건 불가능하고요. 당연하게 그냥 뭐 부산시장 일반적인 거 있죠. 그냥 일반적인 쭉 그냥 대략 얇고 넓게 이렇게 좀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그거에 관련된 뭐 복지면 복지, 고용이면 고용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뭐 딱히 답변을 못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답변에 어떤 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쌍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 크게 변별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그냥 본인이 준비하셨던 것들을 어떻게든 껴가지고 그냥 성의 있게 열심히 얘기한다. 공부 좀 했습니다. 준비 좀 했습니다.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컨셉을 잡으시는 게 맞지. 요거를 약간 무슨 약간 논문 버전이거나 교수님 버전으로 자꾸 뭔가 하시면 그 정신 건강에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뭐 컨디션은 동일하잖아요.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동일하게 할 것이니까 기왕의 변별력이라면 내가 조금 준비가 됐다. 그래도 뭐 이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관광 매력이면 뭐 동네 여러분 잘 가셨던 동네 얘기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얘기는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는 사장에서 제가 부산시장을 따로 다룰 거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살펴봤고요. 어떤 게 나왔는지. 이게 조금 부담이긴 하죠. 뭐 전혀 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장은 좀 두루두루 공부는 좀 해야겠다. 그냥 안전하게 그 정도로 결론을 일단 잠정적으로 좀 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출주문 세트인데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규 강의에서 일단 어떤 게 나왔는지 중에 맛만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것들은 제가 오픈 자료에서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고요. 그냥 공개 자료가 있으니까 선생님 그 기출 보려면 제규제를 사야만 되나요? 뭐라고 물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오픈 자료의 상당 부분을 제가 공개해 놨으니까 일단 좀 보시고요. 무턱대고 뭐 책 사고 이러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죠? 시간도 많으니까. 여튼 일단 뭐 저 연구 뭐 이거는 뭐 보실 거 없겠고 일단은 구급거를 한번 보죠. 그냥 예시를 들어서 일단 정규 강의 때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 패턴만 보시는 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세트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분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부산시장 질문 이런 거에서 막 쫙 나열하고 공무원 관련된 질문 쫙 나열하고 뭐 이렇게 하면 전체 그 어떤 질문의 총량이 안 보이죠. 질문의 흐름도 안 보이고 또 배분 어떤 거 많이 묻고 어떤 거는 좀 덜 묻는지 안 보이고 또 상호 비교도 안 되죠. 그죠? 비교도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늘 세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희 수강생분들도 그렇고요. 또 그냥 자료만 보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알려주셔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탈자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보기 좋게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뭐 적은 수가 있지는 않아요. 되게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그중에 뭐 다 넣으면 교재 몇 터지니까요. 지난해 것 중에서 일부만 골라가지고 설명을 위해서 일부만 발표를 했고요. 풀 버전은 나중에 이제 카페 가시면 수강생 등업하시면 카페에서 카페에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주문 세트라고 해가지고 따로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수강생들 등업하시면 여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풀 버전을 꼭 좀 보시도록 제가 말씀을 좀 늘 드려요.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이 좀 잘 빨리 안 돼서 좀 그런데요. 왜 이렇게 느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1, 2, 3, 4는 1일차 17개, 2일차 23개 뭐 이렇게 식으로 쭉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스캐닝을 한번 처음에 꼭 하시면 좋겠고 뭐 직렬별로도 스캐닝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 그 얘기는 이따가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튼 여기서 보시면 일행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행이 기준이고 그냥 직렬 질문은 약간 플러스 알파로 준비한다. 이런 기준을 잡으시면 그 기술직이나 전문직 분들은 일행이 기준, 기준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직렬 관련된 부분은 약간 플러스 느낌. 근데 이게 좀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말해서 이게 약간 10%나 20% 정도 이렇게 붙인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은 그렇지는 않아요. 좀 많아요. 이게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쫄아 보이는 느낌인데 한 6대4 정도의 느낌이 좀 있어요. 7대3이나 6대4. 딴 데는 8대2나 9대1 정도인데 그래서 공통 부분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이니까 뭐 일행은 일행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되고요. 그냥 같은 질문이다 정도의 느낌으로 공통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은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따 가겠습니다. 또 일행분들도 일부 기술직에서 일행에도 물어도 되는 질문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하게. 그래서 일행 것만 보지 마시고 두루 이렇게 넓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걸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지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사이즈를 좀 보자는 정도만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들어가시면 자기소개부터 먼저 시켰어요. 자기소개 시켜놓은 거 1분. 뭐 쫙 떠들고 자, 그 다음에 얘기해봐라.
첫날이니까 공정한 사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부산시장 나올 줄 알고 준비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그죠? 그냥 아무 말 내가 얼마나 착하고 예 뭐 정직한지 뭐 이런 얘기로 뭐 어떻게든 해야겠죠. 뭐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끝. 예, 들었어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알바했다는 얘기를 아마 쓰셨나 보죠. 마트 알바. 자, 거기서 갈등, 마트 알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갈등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껴가지고 느낀 점 어쩌고 저쩌고 손님이랑 뭐 그죠? 트러블 있는 경우.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했더니 또 손님은 이거 니은자는 후속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예, 꼬리 질문. 그러니까 트러블 경험이 뭐가 있냐? 이게 갈등 얘기입니다. 그죠? 갈등 관련된 경험에 대한 질문이고요. 근데 뭐 웬만하면 환불 다 해줬다 그랬더니 아니 그 다 해주는 게 괜찮은 거야?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다큐가 아니고 예능 질문입니다. 예능 질문. 다큐 질문이 아니고 아니 어떠대 그걸 다 바꿔줘요?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그거 다 바꿔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의 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본인에게 뿌듯했던 경험, 그죠? 그러니까 뭘 좀 이루거나 이런 성취한 경험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관심 있는 사회 이슈. 이게 이슈 질문이에요. 뭐 최근 뉴스 본 것 중에 뭐 관심 있게 본 게 뭐가 있냐. 뭐 그 정도의 질문. 그 다음에 이게 제 질문지 질문이야 이것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공무원은 어떤 의무를 지녀야 하는지. 그 질문이 좀 워딩이 좀 이상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진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공무원들은 늘어나니까 이런 대상자들을 대해서 공무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좀 이분들을 대해야 되겠는가 좀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평이한 질문이죠. 잘 생각하면 답정너 질문이잖아요. 그죠? 답정너 질문. 뭐 외국인 노동자니까 무시할래요? 이런 것도 아닐 테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아시는 게 있으면 좋겠고 뭐 부산에서 다문화 정책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관련된 얘기들 뭐 그런 얘기들 좀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좀 모호한 질문이라서 조금 답변할 때 조금 아무 말 할 가능성이 높죠. 그 정도. 팀원 중 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할래? 라는 공직권 이것도 질문제 질문입니다. 동일하게 뭐겠어요? 일 못하니까 그 집에 가라 그럴래요? 아니면 다른 부서로 보내버릴래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도와서 뭐 좀 힘든 거는 좀 일을 좀 나누고 좀 같이 좀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꼬리 질문으로 야 그러면 그 팀원이 일 못하고 다른 팀원들은 걔 일 못해가지고 우리 부서 전체가 일 안 된다고 반대하면 어떡할래? 뭐 이런 질문. 맨날 패턴 질문입니다. 늘 하는 질문이니까 뭐 특별한 질문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 인적성 질문이죠. 요 한 반절 정도가 그냥 본인의 얘기, 본인 생각, 그냥 본인 경험 얘기 한 반절. 그죠? 요거 약간 시사적인 질문 하나 정도 질문지 뭐 이건 그냥 소위 공직권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 적응성이나 조직 지향성을 보려는 질문 정도 하나. 그러니까 분해를 하면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는 그냥 본인 얘기 인적성 50%, 그 다음에 시사 질문 하나 뭐 한 1, 20%, 그다음에 공직권자만 한 1, 20%이 정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서 생각보다 부산에 관련돼서 딱 집어서 묻는 거 이분은 없었던 거예요. 그죠? 뭐 정책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분 같은 부산시청 열심히 공부했지만 꽝이죠.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런 느낌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걸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소서 있고 똑같이 발표했으니까 자소서 질문도 관련돼서 비슷하죠. 지금 갈등 경험 똑같이 묻는 것. 예, 그런 거 있으면 물었구나. 자소서에서 단점 쓴 게 있어서 단점 가지고도 또 물었죠. 그다음에 희망 업무도 물어주기는 했네요. 앞에 보는 희망 업무도 안 물어주긴 했는데 희망 업무 묻고요. 그다음에 아마 공공배달 플랫폼이라고 이 쿼테이션으로 한 거는 본인이 그 얘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배민 얘기 나오고 그때 뭐 군산에서 뭐 이런 걸 지역 배달 플랫폼 만들어서 뭐 뜨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많이 보도됐던 그 내용을 보시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유치가 어려울 텐데 대안이 뭐가 있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물어본 질문. 그때도 또 코로나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이 하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해가지고 빨간당 파란당 계속 싸우고 있었을 그 핫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뭐가 낫니? 뭐 넌 어떻게 생각하니? 다 주는 게 좋으니? 어려운 사람만 주는 게 좋으니?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뭐 당연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이게 시사 질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가 또 하나 똑같이 시사가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팀원이 있다면 앞에 보였던 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질문지구나라는 걸 대부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조직 적응성 관련된 질문 하나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입직 후 자신 있는 것, 그러니까 장점 얘기해봐라 이거죠. 네가 잘난 게 뭐니? 뭐 이런 질문 하나 한 겁니다. 네 자랑해봐 이런 얘기죠. 이것도 잘 보시면 상식 질문 이거 뭐 관심 있는 업무 때문에 이거는 포함됐다고 치면 공직권 질문 한 두 개, 뭐 본인 얘기들, 뭐 갈등 경험,
단점, 장점 이렇게 되어 있고 희망 업무 이게 한 반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한 반 정도는 이런 사이즈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부산의 특징은 다 이래요. 비슷해요. 전부 다. 그래서 되게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되게 안정적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측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케이? 다른 하나만 더 볼게요. 다른 뭐 이거는 같은 거니까 좀 다른데 예컨대 뭐 어떤 걸 보면 될까요? 여기를 보면 23번 보면 이제 이게 다 그 두 번째 날입니다. 코로나 공직사회 어쩌고 저쩌고 거기 나왔을 때예요. 자기소개 시켰고요. 마찬가지 했고요. 마찬가지 자소서 가지고 하나 묻죠. 그 약간 패턴들이 보이죠. 아, 하나씩은 다 이렇게 묻는구나.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카페 알바 썼어요. 그래서 관행을 개선한 경험, 제도 개선한 경험 많이 흔하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매뉴얼 만들었다라고 본인이 했으니까 한 질문이에요. 뭐 이렇게 커피를 되게 많이 흔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흔해요. 뭐 알바가 처음 왔는데 커피나 음료 제조하는 법을 몰라서 내가 메모지를 남겨놓고 후임자들이 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나 봐요. 제가 매년 봐요. 똑같은 말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예. 그런 거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는 건 아무튼 뭐 어떻게 봉사 경험 물었고요. 그다음에 알바 경험 또 공지가 어떻게 활용할래? 다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만 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어려운 업무 하다가 어려운 업무 맡으면 어떡할래? 네, 관두고 예, 부산 교행을 가겠습니다.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배우겠습니다. 뭐 이런 거니까 답정너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다음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네가 노력한 게 뭐가 있니? 앞으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할래? 흔한 질문이에요. 이것도 개인 질문이죠. 그다음에 또 자소서 질문이에요. 예. 뭐 본인 이제 원래 교직 과목이거나 뭐 아까 교육대학 출신이라서 왜 선생님 안 가고 이쪽으로 오니 뭐라는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요것도 아마 자소서 질문이에요. 보니까 맥락을 들어보니까 예, 이런 걸 받았다고 뭐 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언급됐으니까 다시 또 뭐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예, 부산시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 체험 경험이죠. 그래서 느낀 점이나 뭐 이런 피드백을 원하는 질문인 걸로 보입니다. 수험 기간 마지막 말. 이분은 보시면 부산시에 대해서 예, 1도 질문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 질문만 쭉 하고 끝난 케이스예요. 그죠? 뭐이 정도 사이즈. 대략적 느낌을 좀 아시겠죠. 그죠? 네. 하나만 더 봅시다. 뭐 좀 그래도 부산시에 대해서 좀 물어본 걸 좀 찾으면 좋겠는데 뭐 요게 그나마 부산시 좀 물었네요. 자, 마찬가지 자기소개, 코로나, 자소서 질문도 지원 동의 포부 물었고 봉사 경험 똑같이 물었고 많이 묻는 좌우명, 다음에 전문성 똑같은 질문이죠. 전문성 질문도 그러니까 질문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날짜별로 보면 하나씩 이게 돌려가면서 질문한 거예요. 사실은. 예, 저 같은 사람이 보면 그 패턴이 딱 보이는데 아, 질문지를 똑같이 해서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날짜별로 비슷한 질문만 대치해 가지고 딱 뭐 한 네 종을 만들어 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근데 그 질문 자체가 그렇게 특이한 질문은 없다는 뜻이에요. 희망부서에 있고요. 워라밸 얘기도 질문지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워라밸 중요한데 뭐 어쩌네 이런 얘기. 그나마 물은 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드디어 하나 나왔네요. 부산시정 문 질문이 부산 인구 감소 맨날 많이 묻는 질문이었죠. 아까 3분 스피치에도 있었던 그런 주제니까 3분 스피치 주제는 제가 뭐 수업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주제는 질문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준비하시면 돼요. 흔하게 나오는 질문들이 좀 길게 생긴 스피치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뿐 예, 그거 나왔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그게 부산 현안이 많아. 저출산, 뭐 실업, 예, 관광자원 활성화, 뭐 행정 뭐 코로나 관련해서 행정 업무의 변화, 뭐 다 그냥 지금 질문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 거니까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아마 이제 뭐 주부이시거나 이제 맘시생이라고 하죠. 그분이신 것 같아서 이제 본인 경험을 통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라. 뭐 이런 약간의 꼬리질문 느낌이 좀 있는 건 느낌이네요. 보니까 인구 감소 꼬리질문 요 정도입니다. 대충 사이즈가 이제 나오시죠. 이제 대충 어떤 그림인지 뭐 요 정도 보셨으면 대충 이제 분위기 파악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행 같은 경우는 도리어 아까 이것 때문에 부산시에 관해서 뭔가 좀 전적인 질문은 별로 없고요. 뭐 희망 업무나 이런 걸 좀 답변을 했을 경우, 뭐 자소서에 이런 걸 썼을 경우에 약간 후속 질문 경우 정도로 묻는다. 그러면 이제 일행분들은 뭔가 그런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찝어가지고 뭐 막 아는 것보다 물론 희망 업무 쪽은 자세히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얇고 넓게 두루두루 그죠? 요런 느낌, 예, 요런 느낌으로 그냥 예, 좀 비빌 거를 좀 미리미리 좀 안전판으로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은가 정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케이? 뭐 또 하나 이제 기술직 분들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술직 분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은 게 사복이니까 일단 사복 얘기를 좀 하나를 드리면 간호를 사복 일단 간호 하나씩 할게요. 자, 사복직 하나입니다. 자, 스피치 알아니까 바로 자기소개했고요. 봉사 경험 어쩌고저쩌고 사례 관리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공 질문이죠. 소위 말하자면 직렬 질문들. 수급 대상자가 매일 찾아와서 때를 쓴다면 이거는 뭐 때 쓰는 민원인은 뭐 일행에도 오시고요. 건축에도 오십니다. 예, 사복에만 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공통 질문 뭐 사복 직렬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희망 업무 자소서 질문, 예,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의 전공 질문인데 이 정도 사이즈를 질문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전공 질문들이 한 3분의 1 이상은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한 3분의 1 이상은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 예를 들자면 그렇고 뭐 제일 또 인원이 많은 게 건축 토목이시니까요. 예, 건축 토목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다 비슷해요. 예, 뭐 특별한 건 아니어서 뭐 건축직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소개 시켰고요. 2분이나 시켰네요. 자, 본인이 경력을 얘기했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당연히 후속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공직관 질문이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뭐 협업 경험.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질문이죠. 오면 예, 땡땡직 공무원은 뭐 하는지는 아냐? 라는 질문은 아주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당연하게. 어디서 일하고 싶이 희망부서 똑같이 물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서 전공 질문이라고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아까 보셨던 해운대 빌딩풍. 그러니까 그쪽 현안, 건축에 관련된 현안이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요런 게. 다음에 부산 건축문화재. 그러니까 뭐 근대문화유산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개발해야 되느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빌딩폰이나 부산 건축문화재를 물어봐서 되게 당황했다. 이런 것까지 물어볼 줄 몰랐다. 그러니까 부산에 엮여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좀 보셔야 되는 뭐 그 정도이죠. 예, 뭐 이 정도 사이즈 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새로 보시는 이제 보건직 볼까요? 보건직. 아이고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보건직 여기 보시면 창의력 발휘한 경우 자기소개는 아마 시켰을 텐데 아마 보건소 업무 차이가 흔하게 묻는 질문들. 근데 코로나니까 당연히 그때도 감염자 수, 뭐 여기 주 업무대니까요. 감염자 수 이런 것들을 물리고요. 코로나 증상 이런 거 물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된 질문들은 지난해도 이 정도는 다 연관하면 했습니다. 보건소 업무 그냥 등등등 뭐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뭐 경력 관련된 얘기가 하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몇 가지 현황 질문을 빼놓고는 다른 직렬과 뭐 특이하게 다른 질문은 없었다고 보여지겠죠. 예를 들자면 이 정도 사이즈를 물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본인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보건간호직은 제가 따로 강의 드리면서 이 부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찾아보시고 정리해 놓으시라고 마찬가지로 꼭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간호직 보시면 간호도 뭐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쭉 보시면 뭐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하셨으니까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자소서 보건소 경우 맨날 묻는 질문 국가 침해 책임제 관련된 것들 뭐 관련된 사업 얘기들이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질문은 사실 별로 없어요. 간호직 같은 경우도 뭐 전공 퀴즈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직렬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뭐 그닥 그렇게 뭐 답변 못할 얘기는 없는. 그러니까 전공 퀴즈 질문이 있기는 한데 뭔가 막 집어갖고 이렇게 묻는 느낌은 좀 아니고요. 약간 퀴즈식으로 서프라이즈 질문은 거의 없고 예측 가능한 직무와 관련되거나 경력에 관련된 질문 위주로 그냥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직렬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부산시에서 약간의 뭐 아까 빌딩풍처럼 뭐 사고가 있거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건 현안이니까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질문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뭐 그 정도의 느낌만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뭐 희망부서는 뭐 일행에도 묻는 것이고 진상민원인은 일행이든 어느 직렬이나 다 오시는 것이고 뭐 그렇죠. 뭐 관련된 정책 뭐 물어보는 거야 뭐 다 마찬가지고 뭐 그런 기준으로 따져버리면 그건 직렬 질문이 아니라고 보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보면 직렬 질문들이 그 외에 좀 찝어갖고 묻는 류의 질문들은 한 30%? 그 정도 느낌적 느낌이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예. 작년에 144개면 많이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부산 선배님들. 원래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부산의 전체적인 질문의 느낌과 분위기, 뭐 내용들은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뭐 충분히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큰 그림은. 그래서 이제 강의 간단하게 이것도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강의는 일단 아까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끝나고요. 이제 기출 팩트 아까 질문들을 조곤조곤 분야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좀 정해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뭐 물었는지를
그러니까 질문이 게 많아 보이는데 아까 말씀 패턴이라는 게 있고 중요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질문의 워딩은 되게 달라 보이는데 본질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되게 부산시의 문제 출제는 되게 그 면접 평정 항목에 되게 충실한 네. 그러니까 거기 인사과 출제하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 약간 FM으로 하시는 뭐 이렇게 예, 그런 느낌이 좀 확실히 강한 데예요. 참고로 그 위나 바로 옆에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되게 비교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부담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거 하고요. 이 장에서는 이제 후기들 가지고 이제 조곤조곤 좀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뼈라면 이게 살이죠, 살. 예, 살까지 붙어 있는 것. 뭐 가끔 화장도 좀 하고요. 예, 향수도 좀 뿌리고 예, 분장도 좀 하고 뭐 그러죠. 그런 얘기도 좀 보시면서 전체 어떤 질문의 답변의 사이즈를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얘는 질문의 총합을 좀 교집합과 합집합을 좀 보자는 것이고요. 이 장에서는 이제 실제 답변의 사이즈, 범위, 수준, 뭐 비교, 뭐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3장에서는 뭐 이 장이 약간 부록 같은 건데요. 뭐 어떻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지와 또 그 주요 질문들의 우선순위, 약간 마인드맵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좀 실효성 있게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게 좀 범위를 확 좁혀드리는 그런 거를 우선순위를 잡고 좀 하려고 하고요. 4장은 이제 부산시장. 부산시장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딱히 뭘 공부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뭔가 두루 넓게 좀 알기는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 약간 아슬아슬한 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좀 빨리 후다닥 있죠. 얇고 넓게 훅 정리할 것인가 한 가지와 두 번째 희망 업무, 관심 업무 특히 본인 좀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쉽게 좀 찾는 방법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각에서는 아마 지역에서도 아마 현안 자료 이래가지고 있다는 거 아마 돌아다닐 텐데요. 그런 것 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범위를 본인 스스로가 좁혀놔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고픈 사람한테 이제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거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의 차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방법을 아시면요 금방 찾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찾아야지 내가 효과적으로 하지 내가 쓸데없는 것까지 막 묶여 있다고 단지 다 봐야 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괴로워요. 괴롭기만 하고 효율도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간 찾는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 6장 인적성 공직은 공통 강의이고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 뭐 예, 관련된 질문들을 좀 필요한 것 교재만 보시거나 교재만 보시다가 좀 아쉬운 거는 예, 뭐 강의 해당되는 부분의 강의만 좀 들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에 브록에는 직렬별 질문 아카이브인데 아까 이제 직렬 퀴즈 질문들이 좀 있죠. 그래서 부산 뭐 인원들이 작다 보니까 전체 총합이 별로 없어서 제가 늘 그 전에 이번에 그 전전회까지 포함돼서 전국 단위에서 그런 직렬 질문들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 모아놓은 아카이브가 뒤에 실려 있으니까 자기 직렬 거는 한번 눈대중으로 좀 보시면서 약간 방어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냥 하시면 제 짐작에는 한 80%까지는 커버가 돼요. 기출에서 늘 어떤 직렬이든 간에. 그래서 그거는 약간 사전처럼 그냥 점검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지방행정은 일부 지역에서 특히 옆 동네 여러분 옆 동네 대표적인 데인데요. 많이 해요. 한 3분의 1 정도로 묻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 행정학이나 행정법 책까지 다시 펴시 보시는 거 좀 그래서 제가 뭐 7급 친구들 한 두어 분하고 국회직 갔던 친구들이랑 같이 졸업 합격생들이랑 따로 이제 요약본처럼 만든 건데 부산시 일행한테는 보셨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 예,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스킵하시고요. 사복직은 비출 용어들 예전에 물었던 질문 좀 모아놨으니까 참고로만 보시고요. 간호보건직과 사복직은 제가 별도로 예, 그분들은 좀 행정 정책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좀 공부해야 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이제 강의를 드렸으니까 그 강의는 필수로 꼭 좀 보시라.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4시간, 예, 뭐 4시간 정도, 예, 4시간 걸리지 않게 좀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뭐 강의 많이 들었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제가 늘 지향하는 바는 뭐 무슨 뭐 면접 강사 철학이나 공무원의 정신 자세를 배우려고 저한테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여러분 답변할 준비를 갖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뭐 공무원의 정신 자세는 뭐 딴 데 가서 배우시고요. 전 그런 거 모르겠고요. 예. 아무튼 좀 효과적으로 좀 짧고 굵게 좀 방법론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후기 레퍼런스를 하시면 그런 자료들이 카페에 등업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이즈를 맞춰 가면서 기준선이 있잖아요. 기준이 맨 땅에 하는 거, 맨 땅에 그냥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바닥에 사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잡아놓고 한 중간 단계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스타팅 포인트를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약간 얇고 넓게 여기가 좀 유일하게 좀 부담이라면 부담인데 그 역시도 뭐 복불복 느낌이 좀 있으니까 뭐
예, 뭐 내가 좀 이게 좀 준비를 좀 한 부분에서 나오면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조금 적당히 일단 그거 좀 얘기한 다음에 내가 좀 준비 잘한 걸 어떻게 껴넣어 가지고 어떻게든 좀 성의 있게 가자 이런 전략이 맞는 전략이지 뭐 알아맞추겠다는 전략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예, 부산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마무리 짓겠고요. 예, 이거 이어서 잠시 쉬고 이제 수강생분들은 이제 유튜브가 아니고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 공무원 접속하셔서 내 강의실 들어오시면 예, 이렇게 배너가 떠 있을 겁니다. 라이브를 보실 수 있는 유튜브랑 똑같이 거기서 그냥 라이브로 중계를 해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다음 날이면 다 인강으로 다 올라갑니다. 뭐 실시간은 바로바로 보실 분들은 실시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인강으로 보실 분들은 인강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다만 1, 2, 3, 4강은 한 하루에 날 잡아서 몰아서 그냥 끝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찌끔찌끔 듣지 마시고요. 뭐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면 뭐 괜찮잖아요. 5시간이면 하루에 그냥 날 잡고 몰아보는 것. 몰아보신 다음에 빨리 정리하시고 예,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 당부드리는 것, 예, 자가 방역 항상 좀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줌으로 스터디 하시는 거는 뭐 단톡방에서 있잖아요. 뭐 예, 뭐 줌이면 거리가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예, 부산과 제주분들이 뭐 스터디를 같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편리하게 그냥 올리셔서 모이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직렬별 스터디가 필요하냐고 얘기했지만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 전혀 권하지 않고요. 직렬별이면 해당되는 직렬을 정보 교류할 뭐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너무 소수 직렬이면 같은 직렬끼리면 나의 답변이 유출될까? 답변이 겹치면 어떡할게요? 라는 좀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효용성 문제로 보면 섞어서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꼭은 아니지만 왜냐 그러면 서로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일행분들이 아까 빌딩풍 얘기 들으면 하나 아는 척하는 말재료가 생기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자면 서로 간에 그런 식으로 좀 서로 정보를 나누시는 것도 저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 70%는 딱 같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2, 30%를 가지고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나 그러면 예, 부산의 응시생들이면 뭐 서울에서 공부하시든 부산에서 계시든 예, 뭐 외국에 계시든 같이 줌에서 모여서 그냥 간단하게 뭐 질의응답 좀 하시고 기출이 다 있으니까 기출 질문 위주로 스터디를 좀 모의 면접을 좀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책 교재 안 사더라도 오픈 자료 아까 드린 거에 꽤 상당량의 질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들어가 있으니까 뭐 100%다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예.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거라도 좀 기준으로 삼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좀 어디 군대 모드로 면접 준비하지 마세요, 제발. 부산시 공무원들은 편하게 해주시는데 왜 영시생들이 군대 이등병 무대인 것처럼 각 잡고 이렇게 뭐 그거 좀 이상해요. 이해하셨죠? 그런 건 좀 배우지 마시고요. 그거 돈 내고 왜 그런 걸 배웁니까? 예, 부산 면접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예, 혼자 그럼 너무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친하시면 말리시고요. 안 친하면 오 너무 공직관스럽다 이렇게 좀 알아서만 하시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오픈 강의는 좀 마무리 짓겠고요. 간단하게 Q&A 있는 분들 있으시면 간단하게 짧게 좀 더 수업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좀 답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마무리 짓게요. 예, 질문 귀차니즘 라이프님 국가직 열심히 준비 중인데 지방직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방직이면 부산이시겠죠? 어느 부분이 많이 다른지 지방직은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지방직은 지방마다 다른데 부산이라고 가정하시면 예, 뭐 보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질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국가직은 어떤 이렇게 면접의 끝판왕, 빌런 같은 느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산시 국가직 준비하시면 상당히 많이 호환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보면 인적성 질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 얘기도 많고 약간 이제 부산시장 부분만 플러스 알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뭐 국가적으로 5분 스피치, 5분 발표라고 해서 싫어 2분, 3분 이거 무려 5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연습하는 거 가지면 뭐 부산시 버전으로 컨버팅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부산시장만 얇고 넓게 그냥 한번 좀 정리하시는 정도만 추가하시고 뭐 희망 업무는 당연히 국가직과 지방직은 다를 테니까 그 정도 좀 맞춰 준비하시는 정도 방어적으로 준비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요. 예, 뭐 배수도 낮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예, 좀 부록으로 준비하셔야죠. 부록으로. 예, 부록으로.
그 정도. 올해는 종이 안 내고 그냥 사이트에 300자씩 입력이, 자기소개서 말씀하시는 거죠? 온라인 버전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이번에 면접 등록이면 자소서 입력하는데 면접 때 자소서 지참 안 해도 되는 거 맞나요? 온라인 입력하면 거기서 프린트를 합니다. 그냥 쫙 프린트 해가지고 쫙 나눠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그게 되면 공무원들 그게 편해요. 예, 일부 지자체에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원래부터 시작하나요? H미니님 이거 영상으로 다시 오나요? 예, 유튜브로 그냥 알아서 올라갑니다. 놔두시면. 어머니가 통장이신데 자소서에 써도 될까요? 뭐 글쎄 그건 좀 애매하네. 그 통장님은 공부 예 아니 뭐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고 쓰지 마시고요. 좀좀그 괜히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아주 가까운 지인께서 어머니라는 말 대신에 대충 눈치껏 뭐 알아들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이 별로 없으셔서 궁금한 게 없는 걸로 제 오픈 강의가 완벽한 걸로 해석을 하고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빵이님 등록 시간까지 면접장 도착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 시간까지. 네, 이 정도로 해서 부산 좀 마무리 짓겠고요. 뭐 저기 뭐 부산이 서울에서 좀 멀기는 합니다만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그냥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데 부산 분들은 뭐 저 아주 옛날 예 아주 옛날 뭐 저랑 아주 가까이 지냈던 분도 그러신데 좀 개성들이 좀 강하세요. 여러 가지 그 지역 모든 지방마다 지역색이 있긴 합니다만 아주 개성이 강해서 이렇게 부산은 부산이 우주신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러니까 부산은 이외의 것들은 좀 낯선 것이거나 좀 뭐 불어 좀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뭐 제 수강생 기준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꽤 많이 적습니다. 부산이. 저도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보는데 예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사셨던 그분의 생각이 좀 많이 났었어요. 조금 그런 예, 그런 그게 좀 있나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뭐 특별하게 저는 늘 면접 준비라는 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그래서 제가 뭐 공무원의 정신자세 뭐 이런 얘기는 먼저 드리지 않고요. 공무원 정신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공무원 다 돼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면접은 면접일 뿐. 그리고 아주 작은 단위의 이야기를 하고 나오시는 것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여러분들이 정지하고 이제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 것인데 뭐 공무원이 어떤 사람인지 뭐 체험은 안 하셨지만 뭐 그게 모르지는 않을 테고요. 뭐 그 정도의 감만 가지시면 뭐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면접 시험 시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좋은 공직자가 되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측면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맞고 옳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제가 오픈자로 드린 것도 있으니까 뭐 어디서 무엇을 들으시건 간에 그걸 기준으로도 좀 놓고요. 좀 엄한 거는 좀 준비하지 않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렇게 좀 군대에 갔다 오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뭐 긴장과 규율은 좀 종이 한 장 차이긴 합니다만 너무 그러면 좀 그래요. 면접인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좀 편안하게 웃는 얼굴로 조곤조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지, 각오 뭐 이 정도 보여주시는 느낌으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픈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걸 라이브는 좀 끊을게요. 그리고 실강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시간이 큰일 났네. 40분에 이제 정규 강의 1강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